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수학 9장 다변수 적분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변수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를 이제 적분하는 것을 우리가 다변수 적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다변수 적분은 그래서 변수가 2개 혹은 3개, 4개 이렇게 이제 많은 변수가 있을 때 그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분이 정확히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변수 적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제 선적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선적분, line integral. 자,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을 따라가면서 그 적분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선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1차원에서의 적분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1차원에서의 정적분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fx를 x0에서 x1까지 적분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스몰 fx의 원래 형태인 이 라지 fx를 구한 다음에 나중 값을 대입하고 빼기 처음 값을 대입한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델타 f가 바로 이제 선적분이 되는 거죠. 정적분의 값이 되는 거죠.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2차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을 따라가면서 여기가 x, 여기가 y라고 하면은 x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적분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적분인데요. 일변수 함수의 적분. 그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의 적분은 변수를 따라가면서 그 증가분을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2개인 거를 생각해 봅시다. 2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많이 다뤘던 요런 이제 미분 형태로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xy 포인트에서 x가 조금 변할 때 mxy만큼의 변화량을 가지고 y가 조금 변할 때 nxy만큼의 변화량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전체 함수의 변화량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요런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개의 변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2차원의 한 점에서 2차원의 다른 점까지, 그러니까 즉 x, y가 있으면은, 그죠? x, y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g축을 사실은 이제 그 x와 y가 주어졌을 때 x라는 함수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다른 그러니까 x0, y0 포인트에서 x1, y1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g 값을 쭉 적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공간이 좀 작으니까 여기 왼쪽 위에다가 그릴게요. 2차원 XY 좌표계에서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가 있을 때, 자, 여기 x0, y0에서 x1, y1으로 움직일 때 경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단은 1변수 함수와 2변수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변수 함수를 생각해보면 1변수 함수 케이스에서는 x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뭐 이렇게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변수 함수일 때는 뭐 방향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딱 방향성이 2가지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차원이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 있는 그 차원이 자유도가 하나지만은 2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일단은 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적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 선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적분 밑에다가 여기 이제 C라는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C, 캐피털 C. 자, 여기에서 캐피털 C가 들어가는 거는 바로 이제 커브를 의미하게 됩니다. curve. 즉 어떤 곡선, 어떤 곡선을 따라서 쭉 적분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적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C를 써주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미분형으로 정의된 DF가 있을 때 이 DF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MXY DX, NXY D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선이 있을 때 어떤 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색깔은 함수값이 크고 낮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곡면이 있을 때 곡면 위에서 요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선을 따라서 갈 때 그 선 아래 면적을 다 더한 값을 바로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2차원에서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함수 값이 fxy이고, 자, c 바로 이 곡면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움직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적분을 했을 때 선적분으로 얻어지는 값은 바로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얘가 움직일 때,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밑에 있는 이 함수값을 다 더한 이 아래의 면적을 그 선 아래 면적을 다 더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네. 2차원 곡면에서 임의의 선을 따라갈 때. 그죠? 네. 일단 물리적인 의미는 약간 감이 왔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선적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의문이 있겠죠.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선을 긋는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선을 따라가야 되느냐? 선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그죠?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들겠죠? 자, 그럼 일단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일단 예제 9-1을 한번 봅시다. 다음에 선적분을 구하여라. 자, DF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DF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2x 플러스 3y dx 플러스 3x 플러스 4y dy.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때 C는 straight line segment given by y equal to x 플러스 3. 그러니까 y equal to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따라갈 때 0,3에서 2,7까지 적분을 해라. 즉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는데 2x 플러스 3이면은 요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죠. 그죠? 여기 y 좌편이 3인. 그러니까 여기 0,3에서 여기가 이제 2,7이라고 하면 2,7까지 이렇게 따라갈 때 요 적분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선 위에서는 결국 y는 항상 2x 플러스 3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요 선 위에서는 우리가 y는 2x 플러스 3으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x의 측면에서 보면은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y-3을 2로 나눈 것이라고 우리가 치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을 할 때에는 두 개를 따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 dx에 대한 것 적분, dy에 대한 적분. 즉 요거를 다시 쓰면은 지금 자리가 조금 모자라니까 여기 밑에다가 쓰면은, 즉 얘는 이제 전체 적분을, 여기는 x에 대한 적분, 여기는
y에 대한 적분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y에 대한 적분으로.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얘는 이제 x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냥 x에 대한 적분인데 x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0에서 2까지. 즉 x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x는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고요. 여기가 dx이기 때문에. 그죠? x에 대한 적분이라는 거. x의 변화량 x가 조금씩 변하면서 가는 건데 x는 0에서 2까지. 그죠? x는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y에다가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x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여기 식을 x로 표현을 해 줘야지 적분이 쉽게 되는 거죠. 그럼 y에다가 2x 플러스 3을 이제 입력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제 y에 대한 변화량. 그러니까 x에 따라 변화할 때 변화량. 그러니까 x를 따라 변화하는 변화량. 그 다음 여기 이제 dy, y에 대한 적분. y에 대한 적분은 이제 y가 변화할 때의 변화량. y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3에서 7까지 변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3에서 7까지. 3에서 7까지 변화하니까 위치를 3에서 7까지. 경로를 3에서 7까지로 잡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이제 2분의 y-3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죠. x 대신에 여기에다가. 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따로 적분하고 y에 대해서 따로 적분하면은 바로 이제 네, x에 대해서 따로 적분하고 y에 대해 따로 적분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식처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정적분을 따로따로 해주면은 따로따로 해준 다음에 x에 대한 변화량의 값, 그다음 y에 대한 변화량 값을 합치면은 126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분형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적분의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